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백 교수님 14, 15일 국민의힘 경선 참여자들에 대한 후보자 등록 기간인데 그런데 당초 뭐 15명이다 20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 또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도 경선에 불참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실제는 한 8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김이 빠지는 느낌도 들고 과연 흥행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이 지금 불출마를 했는데, 뭐 오세훈 시장은 향후에 어떤 그 로드맵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3지대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홍준표 뭐 전 시장이나 한동훈 대표나 뭐 이제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 지지 성향의 인사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20여 명 내지 15명이면은 상당한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하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행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사실 국힘 경선이 후보가 되면 5월 3일 이후에 뭐 단일화 방안이 논의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지금 설왕설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내가 후보로 나서 봐야 들러리만 서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아마 그 위기의식 내지는 이 패배주 심리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많은 후보들이 이 불출마를 선언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국내에 현안들이 워낙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당장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사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행이 빠져버리니까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게 좀 맥이 빠진 느낌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다 너무 알려진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 여러 대선 주자들이 출마 선언과 동시에 들고 나온 카드가 이른바 빅텐트론이에요. 빅텐트론. 반 이재명 연대를 형성하지 않아 가지고는 도대체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단일 후보, 단일로 붙어 가지고는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빅텐트를 쳐 가지고 그 안에 지금 이번에 빠져나가신 분들이라든가 또 기존에 밖에 있었던 분들까지 다 반 이재명 이 세력들을 연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재명하고 대결을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백가쟁명식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기원전 770년 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춘추 전국시대 그렇죠. 주나라가 이제 그 나급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정말로 그 굉장한 그 군웅할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7개 나라들이 결국은 뭐 군웅할거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 시대상으로 봐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봉권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법치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이제 그 백가제자라는 이런 그 사상이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굳건한 어떤 통치 기반이 마련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이나 김문수 전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빅텐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텐트가 크면 클수록 비도 피하기 좋고 더 안전하다 이제 이런 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심지어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정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이런 어떤 이겨야 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예. 물론 빅텐트 논리나 원리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념이나 이런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이 전혀 없이 무조건 빅텐트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반 이재명 연대를 형성해서 이겨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과연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지는 회의감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기도 전부터 나온 것은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양자 대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선 1차적으로는 국민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결속이 되어야 하고 가장 관심의 초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해갖고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그런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는 거냐,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느냐가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느냐의 관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가 있었죠. 뭐 이제 예전에 그 이해창 한나라당 대표가 지지율이 1등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노무현 정몽준 21세기 예. 대표가 이제 그 단일화를 해서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던 부분이 있고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하고 사실 단일화를 이뤄내서 0.73%의 이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 대선 후보로서 1위를 그 여론조사에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빅텐트 구상이 나쁜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국무회의 때 어제 마지막 소임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경선에 국힘 경선에 한덕수 대행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께서 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마지막 소임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일부에서는 언론이 뭐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만 하겠다. 예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통상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사실은 그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이거든요. 한덕수 네, 대행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분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일단 출마를 해서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하고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안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이라든가 유권자들의 이 표심이 굉장히 요동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절대로 찻잔이의 이 그 파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찻잔 속에 태풍은 아니고 한덕수 대행이 만약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해갖고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날 그렇죠. 가능성도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1위를 하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이든 홍준표, 한동훈, 뭐 안철수, 나경원이든 1대1로 이재명 오고 대선에 붙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행 같은 좀 거물급 인사가 사실은 지금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한 20여일 정도 시간도 있고 그러면 이 20여일 동안 미국과의 통상,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얻어낸다 한다면은 오히려 한 대행 입장에서는 날개를 더 다는 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한 대행도 불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전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도 황교안 네. 권한대행이 대선 일자 딱 결정한 그 국무회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한 대행은 당초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말이 많이
이 좀 바뀌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대행도 고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 민심의 변화를 읽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상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예. 뭐 한 3주 정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5월 4일이 사퇴 시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5월 3일 날 국힘 경선의 최종 후보자가 낙점이 이제 그 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일련의 사실은 플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게 뭐냐면 정치가 엄청난 피로도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떤 대응이라든가 뭐 외교, 안보, 국방 뭐 모든 부분들이 있어 좀 안정감이 있는 인사를 필요로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주는 이 피로도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정치인이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덕수 대행 같은 분이 물론 정치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총리를 2번 했고 어떤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행까지 하고 있지만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또 국민의 민심을 헤아리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네. 특히 한 대행이 있으니까 이런 빅텐트론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의 핵심은 한 대행입니다. 그렇죠. 한 대행이 없으면 빅텐트고 뭐고 되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김문수든 홍준표든 한동훈이든 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갔던 유승민이라든가 또 무슨 이준석이라든가 아니면 이낙연이라 모일 것 같습니까? 한 대행이라는 대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이 빅텐트를 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물론 뭐 김문수, 홍준표 두 분은 한대행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무소속이라든가 네. 뭐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지금 맞아, 의원. 전 대표인데 이미 대선 후보로 해갖고 뛰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이라든가 물론 일각에서는 김두관이라든가 좀 민주당의 비명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너무 과한 과한 얘기인 얘기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 있는 고리가 하나는 개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헌입니다. 이재명 빼고는 이 사람들은 전부 개헌해서 칠공학을 열자는 사람들이에요. 네. 또 하나는 경제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먹고 사는 민생. 문제. 네. 근데 그 경제 가장 도사가 달인이 누굽니까? 한덕수 아닙니까? 대행이죠. 그렇게 네. 되면은 이 사람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대선에서 이기면은 얼마든지 뭐 그쪽 사람들도 내각에 참여도 시키고 뭐 정부가 새로 구성되면 자리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자리가 뭐 2천여 개라고 알려져 예.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뭐 배려할 만한 자리들도 있고 뭐 대연정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리들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빅텐트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념이라든가 어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굉장히 뜻이 같고 또 정책이나 어떤 어젠다가 그 좀 뭐랄까 좀 그 유사한 유사하죠. 네, 이런 분들의 이제 집합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친 빅텐트는 오히려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이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빅텐트가 결코 나쁜 대안은 아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빅텐트를 통해서 많은 그 성향의 인물들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요. 안정을 지향하고 경제를 이 책임질 마땅한 어떤 마스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30들 요즘 취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먼저 세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한 이런 그 상태에서 경제를 우뚝 세우는 그런 저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이 정치적인 이념과 혼합을 해서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75세인가 6세 되지요. 예, 49년생. 49년생이죠. 네, 49년생. 그렇기 때문에 76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76세가 요즘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텐트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리얼미터라든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준석이 3%고 유승민이 2.7% 뭐 이 정도 나오면 그러면 5.7%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대로 제3지대에서 출마를 하게 되는 경우 지난번 0.73%로 이겼지 26만 않습니까? 표 차이밖에 안 돼. 이 두 사람의 표만 갈라지면은 짓는 겁니다. 무조건 거의 표죠. 뭐 49대 51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빅텐트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승산이 없죠. 쉽게 그 말해. 대표적인 게 2017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41.08%예요. 근데 그때 세 사람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24.03,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1.41, 유승민 바른미래당 후보가 6.76, 그래갖고 52%가 넘어요. 세 사람이 합치면 네. 41%한테 졌지 않습니까? 분열하는 바람에 10%포인트 차가 이길 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했죠. 이번 경우도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룰 불만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무소속이든 출마한다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룰에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에 참여를 하든가 아니면 당 내에 있어야지. 당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됩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을 찬성했다라고 해서 배신자 프레임에 사실 갇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힘이 달라지지 않아서 정말 합리적인 보수를 재건하기 위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힘 경선에 이제 참여하지 않는 걸로 가닥을 잡았는데, 지금 제3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응집력이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예.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나 인물들이 또 어떤 표심이 작용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아마 향후에 어떤 연대를 염두에 두고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 후보로서 경선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보태는 게 정상이거든요. 힘을 보태야죠. 그러면 또 차기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유승민 전 의원이 무슨 뭐 80 노인도 아니고 70대 노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포석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힘 경선에 불참을 하고 제3지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또 한 번의 어떤 정치적인 곤란이나 이 역경을 자초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은 이번에 자기의 뭐 당선대로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나이가 젊기 때문에 차차기를 보고 그렇죠. 판을 깔아놓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디에 연대라든가 단일화를 해갖고 이김을 모르지만 저버리면 아무런 명분도 잃고 뭐 실리도 잃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야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본인 입으로 끝까지 가겠다, 완주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한 분석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의원이 지금 나이가 4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차기까지도 염두에 둘 수가 있고, 예. 그다음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그 스펙이라든가 이력이 생기는, 커리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 본인의 입지, 정치적인 입지는 상당히 단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정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30에 대한 이런 그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기반을 생각하고 지금 대선 출마를 넘버원 1등으로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이런 부분은 향후의 정치적인 어떤 야심을 키우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연대를 하진 않을 걸로 저도 보입니다. 결국 이 빅텐트든 후보 단일화의 핵심은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 한 명과 한대행 간의 단일화라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김문수든 홍준표든 한대행을 이기고 단일화해서 그래가지고
단일 후보가 됐다고 하면 이재명을 이길 가능성은 있거든요. 여전히 시너지는 어느 쪽으로 가도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문수 전 장관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행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락을 까는 건 바로 그거예요. 홍준표 전 시장이나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지금 대선 후보로서 국힘 경선에 참여하는 건 내가 적어도 국힘 경선에 이 선출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런 식으로 지금 정치적인 커리어가 있는 분들이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견제죠. 그러나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출마 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6%가 넘는 예. 지지율이 드러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체 지역에서 3위를 했단 말이죠. 이건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그런 지지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시장이나 그다음에 김문수 전 장관, 국힘 쪽 후보로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일화가 나중에 이루어냈을 때 본인들이 만약에 국힘의 지금 후보로 선출이 된다고 하면 한덕수 대행도 사력을 다해서 또 협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해볼 만한 싸움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아직은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반 이재명을 기치로 해갖고 빅텐트를 쳐서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이재명을 이길 가능성이 없고,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이제 입법 그리고 행정 뭐 결국은 사법까지 사법까지도 다 장악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자 총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